대공황. 뉴욕 증권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사상 최악의 경제 공황을 말한다. 대공황이 발생하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실업자들. 이 시기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신세를 비관하여 자살하거나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었다. 그리고 호주 역시 대공황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전 세계를 휩쓸고 간 죽음의 그림자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다. 바로 토끼 때문이었다. 전 세계적인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호주의 사람들을 지켜낸 것은 호주 대륙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7억 5천여 마리의 토끼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토끼가 대공황 속에서 호주의 사람들을 구해낸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총 면적 774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는 호주. 약 1억 년 전 유라시아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는 다른 대륙에는 없는 고유한 생물들이 진화했다. 캥거루, 코알라, 오리너구리 등의 포유류. 호주에서 자라는 식물과 파충류의 80% 이상이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호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의 토착종이었다. 그런데 사실 대공황이 발생하기 약 70년 전까지만 해도 토끼라는 동물은 호주에서 단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1859년 호주의 빅토리아주로 이민한 영국인 토마스 오스틴. 그의 취미는 당시 인기 레저 스포츠인 사냥이었는데 호주에는 그가 스릴을 즐기며 추격할 수 있는 사냥감이 많지 않았다. 결국 There are no animals to hunt in Australia. Will you send me 24 wild rabbits? 그는 영국에 있는 사촌에게 야생 토끼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고 Now I can hunt properly. 그렇게 24마리의 야생 토끼를 호주로 들여왔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150여 년간 호주에 불어닥칠 회색 재앙의 시발점이 됐다. The rabbits are ready? Well, What? Something's wrong? I'm afraid a few of them ran away. So what? We'll catch them anyway. 토마스 오스틴이 자신의 땅에 풀어놓은 토끼들 중 일부가 야생으로 도망쳐버렸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의 땅에서 탈출한 몇 마리의 토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호주에 토끼의 천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탈출한 토끼들은 광활한 대지에서 비옥하게 자라난 풀을 뜯어먹으며 번식해 나갔던 것이다. 토끼는 놀라운 번식력으로 3년 만에 수천 마리가 됐고 10년 만에 수천만 마리가 되어 호주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많은 곳에는 1제곱킬로미터에 무려 3,000마리의 토끼가 득실거렸고 토끼 무리가 깡총거리며 땅이 들썩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런데 문제는 급속도로 불어난 토끼들이 호주 전역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땅 곳곳에 굴을 판 토끼들은 호주 토종나무들의 뿌리를 모두 파먹었고 나무들이 죽으면서 숲은 황무지가 되어 급기야는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심지어 인간들이 살고 있는 목장에까지 침입한 토끼들은 가축의 식량까지 모두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고 결국 토끼로 인해 캥거루와 코알라 등의 동물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서 호주에서만 서식하는 토착 생물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영국 스완지 대학의 교수인 클라이브 폰팅에 져서 녹색 세계사에 의하면 토끼로 인해 호주에만 있는 여러 종의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됐다고 한다. 그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토끼가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호주에서는 레빗 페스트, 즉 토끼 흑사병이라 불렀고 토끼는 악마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Rabbits are sheer Satans. They're spreading throughout the country, just like a contagious disease. How about building a fence to contain them? A fence. What a brilliant idea, mate. 결국 호주 정부는 토끼가 더 이상 대륙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0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3,253km에 달하는 토끼 울타리를 설치하게 되는데 1920년대에 접어들자 울타리도 곧 무용지물이 됐다. 토끼들이 낡은 울타리를 뚫고 나와 호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급기야는 그 수가 수억 마리로 늘어나 버렸던 것이다. 목장의 연간 피해액만 1억 1,500만 달러, 농업 피해액은 연간 6억 달러에 달했다. 결국 호주의 사람들은 폭발물과 독을 바른 먹이, 엽총 사냥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토끼를 죽여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1929년 호주에 대공황이 불어닥치자 토끼 흑사병의 주범인 토끼는 곧 호주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대공황으로 인해 호주의 경제난 역시 심각해졌고 경기가 무너지자 수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로 나앉았음에도 정부는 그저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것에 비해 호주의 사람들은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식재료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도시 변두리나 농촌으로 나가서 지천에 널려있는 토끼를 사냥하여 잡아먹기만 하면 됐던 것이다. 먹을 것이 부족한 시기 호주 사람들은 토끼 고기라는 양질의 단백질원을 손쉽게 섭취하며 대공황을 견뎌냈고 이로 인해 회색 재앙으로 불리던 토끼가 영웅적인 존재로 부상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대공황이 끝나면서 토끼는 다시 호주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또다시 토끼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호주 정부는 토끼를 몰살하기 위해 여우 등 토끼의 천적들을 호주로 들여왔는데 토끼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토끼를 잡아먹은 여우들이 급속도로 번식하는 역효과만 불러일으켰다. 그러던 1941년 토끼는 또다시 위기 속의 호주를 구해내게 된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호주. 하지만 호주는 대공황의 여파로 군사적 예산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고 군량 역시 턱없이 부족했다. Our provision is far from enough. But all of us will starve to the deal, even before we fight in a war. We need something can replace the rations. Yes, that's it. 이때 부족한 군량으로 사용된 것은 다름 아닌 토끼 통조림이었다. 토끼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한 호주를 구해낸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공황과 전쟁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의 토끼가 소비되었음에도 토끼의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늘어나 있었다. 그 후 토끼 숫자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1950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치명적인 미생물 바이러스가 살포됐지만
바이러스에 내성이 생긴 변종이 생겨나면서 현재까지도 토끼의 수는 수억 마리에 이르고 있다. 현재 호주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바이러스에서 살아남은 토끼를 불임으로 만드는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등 생화학적 수단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선정.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선정된 호주. 하지만 호주에서는 지금까지 150여 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바로 회색 토끼다.